정의로운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 선교는 지금. 안녕하세요, 김경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병영 목사입니다. 자, 집사님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집사님 만약 카페 사장님이라면 너무 좋아요. 어떤 직원들을 뽑으시겠어요? 제가 심지어 직원까지 이제 두는 사장이라면 당연히 일 잘하고 성실하고 싹싹하고 친절한 그런 직원을 뽑지 않을까요? 문제 안 일으키는. 그럼요. 그런데 오늘 소개되는 분은요. 24세 미만의 학교 밖에 있는 이 청소년들만 입사가 가능하고요. 여긴 들어오면 해고가 없다고 합니다. 아주 특별한 카페가 있습니다. 그런 카페가 있어요? 굉장히 솔깃하지만 저는 이미 입사 자격이 나이에서부터 안 되는 거예요. 네. 오늘은요, 그런 위대한 카페의 시작을 함께했던 분들을 모셨습니다. 어떤 분들인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청소년들이 가장 하고 싶어 하는 게 카페 알바예요. 17세부터 24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일을 하고 있어요. 주로 학교 밖 혹은 가정 밖,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새벽기도 가서 거의 2달을 매일 울었어요. 울었는데 어느 날 그거 네가 했니? 내가 했잖아.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늘 열심히 정직하게 일하겠습니다. 그것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 분. 네, 우리 선교는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위기 청소년의 좋은 친구 어게인 대표를 맡고 있는 최승주라고 합니다. 청파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권사님도? 네. 저는 이 단체에서 청소, 설거지, 배달을 전담하고 있는 배달부 조호진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귀한 일꾼이시네요. 너무 멋있으십니다. 아주. 네. 자, 우리 어게인 어떤 곳인지 한번 대표님 좀 부탁드릴까요?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주로 위기 청소년들, 불우한 청소년들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학교 밖이거나 가정 밖, 혹은 이제 범법으로 인해서 그 보호 관찰을 받고 있는 청소년들, 그 요즘에 우리 사회에 크게 이렇게 대두되고 있는 이주 배경 중도 입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교육이라든가 긴급 지원 그리고 교육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위기 청소년 일자리 지원 사업을 해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입사 조건이 아까 저희 서울에도 말씀드렸지만 학교 밖 청소년들인 거잖아요. 네. 제가 사장이라면 제일 먼저 좀 이제 입사 조건에서 좀 꺼려지는 그런 어떤 아이들일 텐데 그런 분들만 이제 입사를 할 수 있게 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남편 이제 조우준 권사가 먼저 시작을 했는데 그 일을 할 때 이런 그 단체들을 청소년 단체들을 다 찾아가 봤어요. 근데 오더니 저한테 아이들이 가장 그 고픈 게 돈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돈 때문에 갈취하고 절도하고 이제 바깥에서 생활을 해야 되니까 숙식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다들 이거는 힘들어서 못한다고 하니 우리가 하면 어떻겠느냐. 라고 해서 처음부터 그 아이들 일자리를 지원하고 이렇게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만든 단체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소년원 출원생과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들을 대상으로만 고용을 했고요. 그 아이들이 이렇게 안정이 되지 않고 쉽게 변하고 쉽게 나가고 해서 좀 확대를 해서 그럼 학교 밖 청소년들, 불우한 청소년들을 오히려 안정적으로 이렇게 고용하면서 지도를 하자. 저희들의 뜻은 아이들한테 돈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자꾸 이제 마음에 힘을 길러주고 해서 이제 자연스러운 상담을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 처음부터 목적이 그런 아이들이었습니다. 정말 누구나 힘든 일을 시작하셨는데 자, 이 어게인 시작이 우리 남편 되시는 우리 조호준 권사님의 아이디어로 시작됐는데 어떤 계기가 있으셨어요? 이 아이들이 주로 버림받은 상처를 받은 아이들입니다. 주로 엄마가 가정 불화와 가난 때문에 집을 떠나고 또 가정이 해체되고 이런 아이들이었고 사실은 저도 어렸을 때 엄마가 떠난 아픈 기억이 있었고 그리고 저희 형도 소년원 출신으로 엄마가 떠난 뒤에 원망하고 또 이 세상에 대해서 불만이 많고 그래서 그런 친구들과 어울리다가 이제 소년원까지 가고 그리고 그 죄의 그런 사슬에서 풀려나질 못했던 그
그런 가족이 있어서 그 누구보다도 그 아이들이 어떤 고통과 아픔이 있는지 잘 알고 있다고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제가 마침 그 스토리 펀딩이라고 이야기를 통해서 지원 그 기금을 모으는 방식의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스토리 펀딩이라는 그런 아이템이 그 카카오 다음에서 진행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글을 쓰는 사람이어서 그 나의 형 이야기 또 그 아이들의 얘기를 통해서 약 4개월 연재를 통해서 한 7천만 원을 모았고 그 다음에 또 2차로 국민일보와 또 연재를 통해서 한 1억 3천만 원도 한 2억 원 정도가 이제 모아졌어요. 그래서 이런 그 기금들을 또 불우한 아이들을 그 돕는 단체와 배분도 하고 그리고 우리 소년희망공장 만드는 종잣돈을 모아온 제가 투자자입니다. 한 3, 4회까지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댓글에 보면은 왜 이 아이들을 변호하는 얘기를 쓰느냐. 비난했는데 비난의 화살이 연재를 중단해야 될 정도의 어떤 위기감을 느낄 정도의 비난의 댓글이 쏟아졌고 내 의도가 빗나가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두려움이 생겼는데 아이들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좀 자세히 이제 전했더니 그때부터 이제 독자들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그 아이들을 무조건 낙인 찍었던 것에 대해서 부끄럽다. 내 아이만 생각했던 거에 대해서 참 반성한다. 그러면서 그렇게 이 아이들이 가슴 아픈 사연들이 있었네요. 이해하기 시작했고 꽤 큰 펀딩 금액이 모였습니다. 흔히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마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그런 마을이 없었어요. 그 아이들에게는. 가정도 도와주지 못했고 사회도 도와주지 못했고 세컨 찬스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게인이라는 그런 또 단체 이름을 짓게 된 이유가 다시 한번 그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지고 또 희망이 주어져야 되지 않을까 좀 깊게 들여봐 주시면은 이런 아이들을 돕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했을 때 저는 그 친구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순조롭게 변화되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2달 일하다가 누가 조금만 돈을 더 줄게라고 하면 금방 가버리고 그리고 나중에 다시 오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힘들어서 처음에 이제 남편하고 같이 의논하면서 이미 많이 좀 이렇게 범죄에 노출된 아이들은 계도하는 기간이 너무 오래 길다. 그렇다면 지역에 있는 그 아주 학교 밖에 불우한 아이들을 한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예방적 차원으로. 네, 예방적 차원에서 그 아이들의 일자리를 이렇게 지원을 했더니 꾸준히 이렇게 2년, 3년 가는데 변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한 3년쯤 지나니까 공부를 좀 해볼까요? 라는 말을 그때부터 시작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3년쯤 지나니까 신뢰관계가 되니까 자기 이야기를 가족의 불우한 사건들, 그 사고들 그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공감해주고 그러니까 앉아봐 상담하자 이게 아니라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엄마가 이래요라고 하면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아이들이 자기의 길을 찾아가고 그래서 공부하고 싶어하고 또 좋은 일자리를 찾아가고 싶어하고 그러면서 대학도 2명 들어가고 더 좋은 일자리를 찾아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한 4년쯤 되니까 결실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또 감사한 것은 일단 롤 모델이 있으면 고담 아이들은 조금 좀 그렇죠. 짧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누구도 이렇게 돼서 대학 갔고 지금은 잘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면 아이들이 조금 더 쉽게 나도 그럼 가능하겠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늘 오면 공부해라 검정고시 보자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어떻게 살래? 뭐 여기는 24살 되면 나가야 되는데 그다음에 뭐 할 건데 그 전에 자립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해나가죠. 근데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지나갔지만 다 그런 거는 아니고 순식간에 어디로 없어지고 잠적하고 다시 오고 막 이런 것들을 반복하지만 그래도 이제 조금씩 결실이 이제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4, 5년 지나니까. 보람 있으시겠어요? 예, 네. 보람 있죠. 있으시겠어. 네. 최소 3년의 어떤 네. 연단의 시간을 지나 네. 이제 아이들이 변할 때 얼마나 네. 보람이 있으실까 싶은데 네. 그 친구들이 일하는 이 카페 이름이 소년희망공장이라는 사실은 거죠. 이제 네. 프랜차이즈 그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런 이유는 주어진 레시피대로 그대로 하기만 하면 아이들이 숙달되고 점점 잘하게 되고 모양나는 일자리가 없었는데 카페는 그래도 그 중에서 매장에서 좀 폼나는 낭만을 느끼면서. 네,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고요. 소년희망공장은 남편 조건사가 지은 거예요. 처음에 이제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공장. 그래서 이제 이름을 명명하기를 이제 남편이 한 거죠. 소년희망공장.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빅포즈 캡슐. 164번은요, 드리고요. 저 두현호 목사이고요. 소년희망공장 2호점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여기는 2019년 1월에 오픈해가지고 지금 뭐 연수로 한 6년째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추천되는 친구들과 함께 소년희망공장 일자리 그리고 거기에서 일하면서 같이 뭐 여러 가지 훈련들, 기술적인 것들 그리고 사회에 나가기 전에 좋은 직업적 경험들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도움들 드리고 있습니다. 아이들마다 다들 사실은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개별적으로 다른 힘듦이 있거든요. 케이스대로 그리고 그 아이의 특성대로 이제 여러 가지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이 아이가 이 매장에 와서 지금보다 무엇을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포커싱을 갖고 있고요. 대부분 이제 우울감 겪고 있는 아이들은 이 곡선들이 좀 있어서 좋았다가도 어느 순간 디프레스가 되면 이 시기가 조금 오래 걸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출근을 못하게 될 경우 그 인원들을 다른 친구들을 통해서 또 대체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런 일들에 대한 대처하는 것들이 아직도 뭐 어렵긴 하지만 그러면서 아이들이 조금씩 힘을 얻고 그것들을 좀 견뎌낼 수 있는 좀 시간을 좀 우리가 벌어줄 수 있다면 어른들이 해줄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소년희망공장은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까 카페라떼는 3초 했지만 롱커피 라떼나 카푸치노 같은 거 해서 위로 올려고 대볼 청소년 상담센터에서 이제 오는 친구들 약간 비슷한 애들이나 아니면 저보다 좀 더 어린 아이들이 오면서 뭔가 재미나게 얘기할 수 있고 이런 분위기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일단 사장님이 되게 친절하고 좋아하셨던 기억이 있어서 그런 점이 좀 다르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었어요. 사장님이 목사님인 거 알고 계셨어요? 아니 그건 전혀 몰랐어요. 좀 익숙해지고 나서 알고 보니까 목사님이시라고 하셔서 되게 놀랬었던 기억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되게 잘 하시나? 약간 친절하게 잘 하시나? 되게 침착하게 잘 응대하시는 거 보면서 배울 점이 되게 많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아침에 굉장히 바쁘신 것 같거든요. 네. 일하실 때 언제가 제일 나오세요? 아침에 출근 시간대 하고요. 그다음에 점심 드시고 나서 이제 오시는 손님들이 좀 많이 몰리거든요. 그래서 그때 좀 많이 나와요. 한 손님이 하루에 몇 명 정도 오시는지 아세요? 얼추 그래도 한 700에서 800명 정도 오시죠. 700에서 100. 네. 많을 때는 뭐 900명까지. 직장이 가깝다 보니까 하루에 한 번씩 와서 커피를 마시는데 맛도 있고 보면은 너무 활기찬 하루가 될 것 같아요.
커피도 맛있지만 그 직원분들의 친절함, 그 사장님이 맨날 이렇게 친절하게 알아주시고 또 분위기도 너무 좋고요. 네, 음료 나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그 소년희망공장에서 있었던 좀 이 얘기를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름은 민호, 가명으로 하겠습니다. 네. 민호가 당시 18세 소년이었는데 엄마가 그 어려서부터 병으로 정신질환으로 그 엄마의 양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아버지는 소위 이제 공사 현장을 떠돌이하는 분이어서 부모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가난했고 그래서 집이 무서웠고 추웠고 배고팠고 그러니까 거리를 떠들다가 그리고 도둑질도 하고 이 아이는 그런 죄를 짓는 것에 그렇게 잘 맞지 않는 아이였어요. 아주 착하고 소심한 아이였는데 그런 세상 사는 게 너무 살아갈수록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제 결론을 내린 거는 이 세상에서 태어나지 않은 것처럼 태어난 적이 없었던 것처럼 사라지자라는 계획을 세웠고 강에 뛰어 투신해서 죽자 이런 계획을 세웠던 아이였습니다. 근데 그 아이를 우연히 그 이제 지역에서 누가 소개를 시켜서 이 아이가 잠깐 왔는데 이 아이가 우울증이 심각한 아이라 대면은 사람을 만나서 눈동자도 잘 맞추지 못하는 아이였는데 일반 카페라든지 그런 매장 같았으면 이 아이는 금방 그 잘렸을 아이였죠. 그런데 이 아이를 두고 보고 그러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잘하는 하나 있었는데 제 시간에는 꼬박옵니다. 시간. 네. 점점 꿈이 생기기 시작하고 살아야 될 이유를 이제 발견한 거죠. 돈도 어느 순간에 이제 꼬박꼬박 모아서 1,000만 원을 모으고 또 2,000만 원까지 모았더니 대학을 갔습니다. 자기처럼 가슴이 아픈 아이들, 마음이 아픈 아이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다 해서 상담 관련 학과로 갔고 아이가 이제 독립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호를 보면서 소년희망공장을 정말 희망이 줄 수 있구나. 사람을 살렸다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다 잘하진 못했지만 한 아이를 살린 것만으로도 너희들은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고, 귀합니다. 네. 아주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맞아요. 안 하실 수가 없으실 것 같아요. 소년희망공장이 지금 이제 9개가 있는데 다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건 아니고요. 한 개만 저희가 운영하고 저희 사무국장이었던 목사님이 나가셔서 만들고 사무국장 님 밑에서 일하던 매니저가 너무 좋다. 자기도 나가서 이렇게 이런 소년희망공장을 만들어서 아이들을 고용하고 싶다. 그리고 그래서 그렇게 새끼를 쳐서 지금 총 31명이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각 점포에서 그 아이들을 우리의 똑같은 이제 그 목표를 가지고 잘 아이들을 돌보고 있고요. 그래서 긴급하게 무슨 일이 생기거나 심각한 심리 상담이 필요하면 저희가 담당을 하고 일을 시키고 급여주고 일상적인 그 돌봄은 각 매장에서 하는 걸로 해서 그걸 목표로 생겨난 그 소년희망 공장이 이제 화로점이 되는 거고요. 그 아까 그 말한 민호가 3개월 동안은 이 커피 머신에다가 눈을 받고 있었거든요. 3개월 지나서 저한테 이야기를 막 하기 시작했고 6개월 지나니까 저기 손님들한테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는데 돌봄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는 마음에 힘이 없어요. 그래서 주로 사용하는 방어 기제가 호기, 회피, 정가. 조금만 말을 이렇게 사장님 입으로부터 심하게 들으면 그 다음 날부터 잠수 타버리고 안 나온다거나 아니면 실수를 할 때 굉장히 두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 아이들의 특성을 아니까 자꾸 칭찬하면서 실수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 실수할 때 어떻게 대응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자꾸 가리키면서 이렇게 기다려주는 거죠. 본인 스스로 나가기 전에는 직접적인 해고는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잠시 머물렀다가 괜찮아지면 다시 떠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아이들이 오래 머무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빨리 본인의 정말 좋은 그 원래의 모습들을 찾아서 어디를 가든지 좋은 모습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는 그냥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거고요. 또 이분들을 통한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사랑을 받았다.
라는 모습들을 발견하고 갈 수 있는 그런 희망공장으로서의 비전, 그것이 저희의 최종의 목표죠.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게 너무 아름답게 들리지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뭐 체인점 내고 사업체 늘릴 것이 아니라 이런 친구들 자금을 주지 왜 그렇게 사업을 확장하냐 이런 말도 있었을 것 같아요. 처음에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매장 차리는데 1억 원이 넘었거든요. 네. 지원을 받으려고 가면 1억 원 갖고 애들한테 나눠주면 얼마나 많은 애들한테 나눠줄 수 있는데 그 돈을 매장 하나에 작은 거에 다 넣어서 그렇게 맨날 돈돈돈 거리고 있느냐라고 했는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아까 말했듯이 성실하게 제 시간에 와서 일하고 가고 하는 그런 이게 저희들이 요새 가장 많이 하는 말로 진로교육. 교육도 되고 그 같이 일하면서 신뢰관계가 형성되면서 아이들이 변화되고 그리고 이게 잘 운영되면 지속 가능하게 운영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억을 주어서 글쎄 뭐 10만 원씩 나눠주면 엄청나게 많은 아이들은 나눠주지만 그건 끝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니까 계속해서 지금 2016년 9월에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거의 7, 8년을 운영을 해오고 있고 거기서 또 좋은 선한 영향을 미쳐서 소년 희망 공장이 확대되어 나가고 특히나 이제 그 복지 사업은 투자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이것이 어떤 영향력으로 어떻게 사회를 변화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이 가게 이전에 알바를 해본 경험이 없고요. 그리고 이 가게에서 알바를 처음으로 하면서 바뀐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손님이 들어올 때 인사를 계속 해야 되니까 다른 가게에 가서도 인사성이 밝아지고 이제 명절에 친척들을 뵈면서 얘기했을 때 만약 밝아지고 말하는 것도 되게 잘 말을 하게 됐다 이런 소리를 되게 자주 들었어요. 사실 자퇴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자퇴를 하면 학교를 안 가다 보니까 생활에 규칙이 없고 이제 자고 싶을 때 자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하는 일이 많았어서 이제 삶의 성취감도 좀 없고 했었는데 알바를 하면서 다음날 출근을 해야 되니까 일찍 자고 또 일찍 일어나고 이런 면에서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힘들진 않아요? 힘들긴 한데 이제 저 혼자 일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늦게 일어나면 다른 사람들에도 피해가 가니까 그런 면에서 책임감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참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특히 카페, 뭐 공장장이라 그러나요? 이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많이 있었을까요? 아주 버텨내야지 이런 것은 없었었고요. 처음에는 너무나 열정이 있어서 힘들었어요. 근데 선배들이 보니까 선배들 볼 때 다 매너리즘에 빠질 것 같은 거예요. 아니 애들이 왜 저렇게 돼야지? 근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힘 빼고 하는 거라는 걸 알았어요. 이것은 오랫동안 지구력 있게 아이들하고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한순간 열심히 하고 이거 프로젝트 끝난 게 아니라 언제까지 같이 가야 되는가 힘을 빼자. 그래서 단시간 내에 이 애들을 고치려고 막 눈부릅뜨고 막 붙들고 이랬는데 그런 게 아니라 아이들을 인정하고 지켜봐주고 그러면서 기다려주는 것.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힘 빼고 그럴 수 있지. 그 솔직히 말하면 그러다가도 열 받아서 야 임마 그럴 수 있죠. 막 이렇게 소리도 질리지만 7, 8년 속삭이는 아이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자꾸 그럴 수 있었어. 다시 정신 차리고 기다리면 돼.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많이 육체적으로 힘들 건 많죠. 뭐 이렇게 일이 많고 돈은 없고 몸으로 때우는 일들이 많지만 마음적으로는 이렇게 좀 편안하게 기다리지 많이 놨어요. 많이 놓고 이제 천천히 하자라고 하죠. 좀 다를 거예요. 소년희망공장이라는 게 뭐 타이틀은 그럴싸해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자영업입니다. 그렇죠. 자영업은 3명 중에 2명이 망하는 업종이고 그런데 우리가 장사의 장자도 모른 채 시작했던 게 소년희망공장이었고 그런데 그 자기 돈 1억 대출받고 이렇게 해서 목숨 같은 돈 투자해서 뭐 정말 밤잠 안 자고 이런 사람도 망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망하지 않고 8호점, 9호점까지 이렇게 늘어난 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기본적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분들의 후원과 또 지원과 도움, 기도가 있었고요. 근데 이제 최 권사가 사실은
되게 열심히 해요. 뭐를 해도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헌신하고 그 땀방울들이 쌓여서 그리고 그 아이들은요 기본적으로 사람을 믿지 않아요. 엄마한테 버림받은 아이가 세상에 누구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조금씩 도와주죠. 그러나 그것이 이례적이고 또 그 사랑을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어떤 건지도 모르고 또 따뜻하게 해주는 것도 왜 이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지? 세상은 그 아이들을 자기를 이용했거든요. 일 시키고 돈 안 줬거든요. 그리고 불쌍하다 이래놓고서 또 뒤에서는 손가락질 했거든요. 그런지라 웬만한 사랑, 웬만한 저거로는 변하지도 않고 근데 이 채원사 때문에 아이들이 변한 것은 이 사람들이 소년희망공장이라는 걸 만들어서 우리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걸 어느 순간 아는 거예요. 네? 그리고 자기들에게 정말 누구보다도 권익을 보호해주고 기다려주고 사고 쳤는데도 자르지 않고 네. 그러니까 이런 것 속에서 신뢰가 이제 구축이 되면서 이 사람들은 우리를 속이거나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그런 것들이 이제 아무래도 우리 채권사의 그런 따뜻함, 약간 좀 채권사가 보면은 이제 세상적으로 보면 약간 부족하고 모자란 데가 있거든요. 철두철미하게 계산적이지 못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바보처럼 이렇게 기다려주는 그런 바보 같은 엄마, 큰엄마 같은 역할을 해주어서 그 아이들이 위로받고 회복되고 그런 측면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냥 언뜻 봐도 저희 큰엄마, 큰아빠 닮으셔가지고 저도 얘기가 막 나올 것 같고 그런데 아니 근데 그런 진심과 그런 진정성으로 소년희망공장을 지금까지 정말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올인하셨을 텐데 또 그 지경을 넓히셔서 그 이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방과후 학교까지 운영하세요. 그건 또 어떻게 시작하신 거예요? 지금 부천이 인구가 조금 줄고 있거든요. 근데 이주 배경 노동자들은 늘어나고 있어요. 맞아요. 그와 함께 그 이주 배경 중도 입국 청소년들이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들의 문제점이 한국어를 모르고 낯선 문화에 대한 스트레스, 그리고 이제 재혼했을 때 새가정, 그 심리적인 그런 충격, 그리고 이제 학교 부적응들이 해서 굉장히 스트레스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부천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청소년 기관들이 3년째 모여서 늘 어떻게 하지 하고 토론을 하고 있고 조금씩 하고 있는데 네. 이 아이들을 위한 한국어 교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은 있는데 공공기관들은 예산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느 날 공공상생연대 기금이라는 곳에서 1억을 준다는데 그런데 보니까 일주일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 기한이. 네. 그래서 되면 하나님의 뜻이고 아니면 떨어지는 거니까 뭐 써보지 뭐 그러고 그래도 늘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썼어요. 근데 됐어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 네. 그 아이들에 대한 이제 한국어 교육하고 이제 국어, 영어, 수학, 역사, 이제 과학을 가르치겠다고 했는데 와 한국말 모르는 애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한국말 잘하는 애들이 문해력, 독해력이 초등학교 1학년 수준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다시 유치원부터 다시 다 가르쳤어요. 지금 고등학생인데도 지금 초등학교 3학년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하면서 네. 그 아이들을 이제 지도하기 시작했는데 많이 지금은 한 35명 돼요. 35명 되고 그래서 근데 놀라운 게 이제 식사도 저녁에 통합 돌봄으로 생각을 해서 밥도 먹이거든요. 그 하나하나가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행복해해요. 그리고 이제 교회들도 조금씩 돕기 시작을 해서 생일잔치도 해주시고 오늘 이제 빨리 녹화 끝나고 가면 남서울교회에서 오셔서 아이들 생일 파티도 해주시는데 애들이 거기서 이제 다양한 활동들을 하니까 저희 보람 있어요. 정말. 그리고 아이들의 정서가 우리나라 60, 70년대 정서랑 비슷해요. 그래요. 아이들이 착해요. 굉장히 착하고 정이 넘치고. 미기 청소년만 좀 생각하고 시작을 했는데 청소년 미혼모까지 이렇게 확장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위기에 이렇게 좀 이렇게 초점을 두고 있으니까 이주 청소년들이 또 부천에서 급격하게 늘어나니까 그 아이들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그럼 그 아이들을 위해서 일을 해보자라고 해서 방과후 학교로도 계속해서 이 일이 자꾸 확대되어 간 거죠. 그러니까 의도치 않게 조금씩 이 일의 영역을 좀 넓혀가고 있어요. 귀여운 아이를 만났어요. 길다. 뭐가 길어요? 긴 치마를 입었어요. 동사를 다 써보세요. 여기다가 지금 몇 개야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우리 중국 학생이에요. 둘은 중국 학생인데 우리 백채령 학생은 한 달 됐어요. 그리고 우리 저쪽 지영이는 3달 됐고 여기도 한 달 됐고 개인적으로 다니면서 지도를 해야 돼요. 앞에서 어떤 한 수준에 맞춰서 수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온 기간이 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이 한국에 왔는데 언어가 안 되면 얼마큼 힘들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해요. 자기 한국 학교에서 자기네 반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게 목표예요. 예를 들면 초등학생이면 초등학교 그 학년에 들어가서 중학생이면 중학교 학년에 들어가서 그런데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 목표를 따라잡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에요. 늘어난 거야? 6분의 5인데 6개 중에 5개인데 이거 10개 되면 100원이다. 각자마다의 어떤 잠재적인 능력들은 다 잘 갖추고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학습 능력도 뛰어난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들은 언어 때문에 사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많은데 이 학생들이 이제 이곳에서 그런 준비가 잘 돼서 학교에 가서 이제 수업을 잘 따라가고 그래서 각자가 자신이 원하는 그런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훌륭한 그런 사람들로 잘 자라서 우리 한국 사회에도 충분히 유익한 그런 인재로서 잘 성장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을 하시면서 아마 힘든 일도 굉장히 많이 있지 않으셨나 그런 생각이 되어지는데 심지어는 그만두려고 하셨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던데 어떤 일인가요? 제가 이제 시민단체 활동을 이제 오랫동안 하면서 늘 주변에 늘 후원금으로 움직이니까 늘 이게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역을 시작할 때는 하나님 누구한테 후원금 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주시는 것만큼 주시는 하나님 원하는 속도대로 하다가 돈을 안 보내주시면 그만두라는 사인으로 알고 그만두겠습니다. 그러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소년희망 공장 할 때 처음에 굉장히 많이 적자가 되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아까 조은사가 말했듯이 내 돈이면 그냥 정리를 하겠는데 크라우드 펀딩으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돈을 모아준 거잖아요. 십시일반. 근데 기껏 돈 모아줬더니 말아먹었니? 이 소리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런데도 이제 막 너무 힘들 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새벽마다 가서 울었어요. 이거 진짜 그만둬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걸 지속해야 되는 건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한 2달쯤 울었는데 어느 날 마음속에서 들리는 음성이 네가 했니? 내가 했잖아. 근데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운영은 되게 하셨네. 괜히 울었네. 그래서 눈 닦고 이제 나왔죠, 뭐. 근데 이제 그날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의 이사장님이신 분이 지인하고 저희 매장에 놀러 왔다가 남편이 이제 소년의 눈물이라는 책을 쓴 게 있어서 그걸 선물로 드렸거든요. 근데 그 책을 읽어보셨다고 그러면서 문자로 띠링 하는데 500만 원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있다 또 띠링 하고 또 500만이 들어오는데 이제 500만 원 이상 보낼 수가 없어서 2번에 나눠서 보냈는데 그다음에 온 문자가 소년의 눈물을 읽어보니
돈이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내드립니다 했는데 저는 그날 그게 새벽 기도 마치고 오후 4시쯤이었기 때문에 내가 보고 있어, 내가 하고 있어 라는 사인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감격했어요. 확실하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무실에서 일하는 중이었는데 일하다가 문득 그 책 남은 부분을 이렇게 술술술 또 끝까지 읽었어요. 그랬는데 여기가 왠지 뭔가 돈이 필요할 것 같다. 여기 후원명을 뭔가 지금 자금이 재정이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그 책을 딱 마지막 읽고 나서 여기다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돈을 후원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때 그렇게 후원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인연의 계기로 이제 이사장직을 맡게 되셨잖아요. 2019년인가쯤에 어게인이 처음엔 이사로 제안을 받아서 이사 내가 또 해야 되는 건가 했는데 어쨌든 이사를 먼저 맡았었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2020년에 이사장직을 제안받은 건데요. 저보다 훨씬 연배도 있으시고 뭔가 이런 청소년 관련된 일에 훨씬 더 경험과 경륜이 많은 분들이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런 자리에 이사장으로 있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어서 제가 그래도 서로 간에 신뢰가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제안한 데는 또 이유가 있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 그런 마음에 그래서 그렇게 수락하게 됐습니다. 올려봐. 죄송합니다. 제가 올라가니까. 들어가요. 가운데 오셔도 가운데. 네. 힘이 어머나. 대표님 오늘 무슨 날이신가요? 네,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정기 총회를 하는 날이에요. 작년에 사업을 보고를 해서 승인을 받고 내년 그 사업에 대한 계획을 승인받는. 크게 대한 가능해요. 가만히 있어봐. 네. 일단 집어넣어야 되는 거. 이거 제주돼지. 제주돼지네요. 이렇게 든든한 이사님들 계시니까 좀 마음이 어떠세요? 우리 이사님들이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함께 해주시는데 이렇게 주었다고 많이 내놨다고 한 번도 목에 힘주거나 그런 게 없으세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잘 도울까, 운영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 이런 일에 자기의 정성을 다해서 헌금하고 기부하고 이렇게 물건 있으면 이렇게 기부해 주시고, 풍족은 하진 않지만 한 번도 줄여본 적이 없는 아주 희한한 일들이 10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요. 감사하다고 뺐는데 너무 늦게 보내주셔가지고 넣었어요. 대표님 지금 되게 정신이 없으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총회할 때 3개 기관을 해요. 그러니까 어게인 있고, 스마일 어게인 사회적 협동조합 있고, 저희 청소년 법률 지원 센터가 다 준비가 돼야 돼요. 근데 그 3개 자료를 다 준비하는데 감사 보고서가 좀 늦게 도착을 해서 감사 빡세게 봤거든요. 근데 그 보고서가 좀 늦게 와갖고 뒤늦게 그걸 끼워넣는 작업 때문에 조금 번잡하게 되었어요. 사실은 너무 힘든데 고생을,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니까 열심히 참고 해야지 그러진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너무 재밌어요. 재밌고 신나고 그러니까 하는 거죠. 근데 육체적으로는 굉장히 고된 일들이 많아요. 일을 많이 해야 되는 우리 두현호 목사님이라든지 이 일에 더 많이 수고하시는 뒤에서 저는 이렇게 조명도 받는데 그분들은 진짜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뒤에서 꾸준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친송받고 대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공공학교 연대, 내과 관광학교 운영비, 가불장부터 인건비대 행안부, 그리고 일산사업시에서 총 1억 7,462만 4,960원의 수입이 있었고요. 후원금 수업으로는 수입으로는 1억 8,298만 5,851원 지급했고
내년까지 잘 해서 독립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동의합니다. 좋습니다. 예, 모두 다 동의해 주시고 정해 주셔서 이 1번 안건 네, 동의되는 것으로. 매년 아마 한 명 정도는 받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주배경 청소년 합창단 송포 빅토리를 갖고 1,100만 원을 지원받아서 했는데 이건 실패했습니다. 지난번 송년회 밤도 오신 분들은 아시겠는데요. 괜찮았어요. 아니요. 감동적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그거 하는데 엄청 힘들었어요. 그만큼 들었는데 그렇게 해서. 안녕하세요. 31년 4개월의 경찰 생활을 마치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부천의 어게인 이 단체의 이사를 맡고 있는 박용호입니다. 지금도 인천 가정법원에서 위기 학생들을 위탁받아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도저히 바뀌지 않을 것 같던 이 아이들이 관심과 사랑으로 이 아이들을 조금씩 변해갈 때 그때 커다란 그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어게인에서도 관리하는 그 위기 학생들에게 희망과 아이들에게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게끔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을지 모르는 그런 청소년들을 살리는 그런 일을 앞으로 계속 해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힘 닿는 데까지 우리 어게인과 함께할 그런 생각입니다. 이사님들과 함께 지금 보고 내용을 듣고 한 해 동안 어떻게 또 우리가 해왔구나라는 거를 같이 공유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총회를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이 한 해 동안 어게인이 하고 있는 일이 참 많다라는 걸 느낍니다. 형식적으로 뭔가 이렇게 일을 해나가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좀 소중히 대하면서 좀 잘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진정성 있게 일하는구나 라고 좀 알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되면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두 분 지금 기도 제목 있다면 우리 어떤 기도 제목 있을까요, 우리 권사님? 올해로 이제 어게인 만들어진 지 10년이 되는데요. 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나름으로 기도하고 했지만 사실 인간의 일인지라 좀 게을러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기도하고 그 아이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에 더 하나님의 그런 음성을 듣는 사역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저 개인적인 기도 중에 하나는 채권사를 위해서 많이 기도합니다. 채권사가 집에서도 일, 사무실에서도 일을 너무 열심히 해서 채권사가 없으면 저는 안 되거든요. 채권사가 건강하게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그래서 저는 채권사를 뒤따라가면서 잘 보좌하는 배달부로서 잘 저희들이 사역이 아름답게 이어지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꼭 기도 제목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열심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일은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그게 사실은 일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일 좋아서 일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일할 때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열심으로 이렇게 사업을 키워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처음에 초심을 잃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길에서 그 외형을 바라보지 말고 질적으로 아이들과 깊게 만났으면 좋겠다. 그게 기도 제목인데요. 자꾸 일을 하다 보면 일 때문에 아이들을 눈을 맞추고 아이들하고 교감하는 게 자꾸 줄어들어요. 직원들은 직원들 시키고 매일 기획하고 이런 것들이 어떤 때는 무섭게 느껴질 때가 있어서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늘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결정, 우리의 결정이 되어서 그 일을 잘 그냥 소박하게 감당할 수 있기를. 자, 우리 두 분의 기도 제목 꼭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고요. 우리
집사님 같은 청소년을 기르는 엄마로서 우리 두 분에게 응원의 메시지 주신다면. 제가 감히. 근데 참 저희 아이를 어른이 될 때까지 저희 집안에서만 키울 수 없잖아요. 언젠가는 세상 밖으로 나가서 모두가 함께 지내야 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귀한 정말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네,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름다운 일들이 나타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올라오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에 사실 이 일을 할 때 65세까지만 해야지. 그래서 좋은 사람이 있으면 이것을 잘 안정화시켜서 잘 넘겨줘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곧 조금 있으면 70이 되거든요. 정말 뜻을 가지고 계신 분이 나타나면 잘 인수인계 해줄 수 있을 때 그때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 후원금이 다 완전히 끊어지면 하나님 그만해도 돼 고생했어 이제 정리해 이러시는 걸로 사인으로 받아들일 거예요. 계속 하실 것 같아요. 걱정이에요.